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좀비 기술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실전편 2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6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의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시험에서 금방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점유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들 같이 치면서 핵심 키워드에 눈을 계속 눈도장 찍는 연습을 하세요. 자, 1번은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신무사가 아니죠.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2번은 제일 끝에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2번 처음부터 보세요.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점유자가 주장했죠.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주장했죠. 그 뒤에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깨뜨려야 되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들렸죠? 선의 자주만 현존 이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손해 전부 배상입니다.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들렸죠. 과실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입니다. 잘못으로 인하여예요.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합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도 승계하는 거죠. 옳은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점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자는 제일 끝에 추정한다 끝났죠. 점유자는 좋은 것 중에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과실이나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근데 중간에 과실 없이 없기 때문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X 보지 않습니다.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하로 추정하죠. 200조입니다. 다음 부동산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죠. 4번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이 또 틀렸죠.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입니다. 인하여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 그 과실가를 보상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할 수 있고 하자도 승계한다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점유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죠. 점유권과 본권은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2번 점유자는 제일 끝에 추정한다 나왔죠. 그럼 중간에 과실 없이 보입니까? 과실 없이 안 보이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점유자는 좋은 게 다 추정되지만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를 계속 추정합니다. 4번 200조 또 나왔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로 추정합니다.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이런 간접 점유권이 있어요. 정답이 1번입니다. 4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럼 빨리 임차인으로 바꿔요. 그럼 임차인은 타주 점유자 맞았네요. 바로 답이 1번입니다. 2번 점유자는 제일 끝에 추정하는데 중간에 과실 없이 보입니까? 이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 을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 간접점유에 틀렸죠. 갑과 을 둘 다 간접점유죠. 네, 3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X 그냥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갑이 을과 명의시사 약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 을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하면 수탁자 을 점유는 타주가 됩니다. 5번도 제일 끝에 자주점유가 물어봤어요. 그럼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제일 끝에 타주죠. 살짝 일부일 때 자주고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가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 간접점유는 뭐든지 다 있다. 간접점유는 뭐든지 다 있습니다. 없다면 틀려요. 그럼 3번은 X 보지 마세요. 3번 X.
그럼 3번 빼고 뭐뭐하지 않는다, 없다로 끝나는 게 4번이죠. 4번이 답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이 인도가 점유죠. 그럼 점유에는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임차인 주택의 간접점유 맞아요. 취득한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점유 취득 시효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 포함됩니다. 4번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 즉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보 인정된다죠. 뭐든지 다 있답니다. 정답이 4번이고 5번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예를 들어 임대차가 무효랍니다. 그럼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이 건물을 먹어버립니까? 그래도 돌려줍니까? 임차인이 무효라도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점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점유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소유자가 점유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에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점유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입니다. 2번 전후 양시점 점유자가 다르네요. 그래도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5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라 과실을 취득했죠. 그럼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여야 할 돈 통상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발생하는가 물어봐서요. 그럼 침탈일 때만 발생하고 여기 사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소에서 패소하면 언제 악의가 되죠? 소재기시죠. 소재기시. 틀렸네요. 그리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게 패소 확정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 뭐든지 다 있다죠. 제일 끝에 인정되지 않는다 무조건 틀렸어요.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즉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된다 그랬죠. 간접 점유 뭐든지 다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에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무조건 된답니다. 3번 소유권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 그럼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자주점유에 해당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자주로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4번 또 나와서요. 선의점유자가 본권에서요 패소한 때 언제 악의가 되겠죠? 소재기시입니다. 5번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합니다. 동일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 양수, 매수에서 인도받은 자는 무과실로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입니다. 8번 등기와 점유 추정력 틀린 겁니다. 종합 문제네요. 이번 등기부상 다음 권리변동 당사자가 같은 말로 물권변동 당사자고 한마디로 전소유자죠. 전소유자. 그럼 전소유자와 사이에도 등기 추정력 원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를 계속 추정한다 그랬죠. 3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 그럼 원인 없이 말소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라고 써요. 유효. 그럼 유효니까 뒤에 권리 소멸했다고 추정력 인정되지 않죠. 유효니까 소멸했다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 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정리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대요. 그럼 등기의 적법성 깨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 유튜브 채택 목록에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민법 전배기 출당 실천편과 실천편 아닌 게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실천편이 아닌 걸 먼저 공부하시고 실천편으로 가시면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교재와 강의 진행수가 똑같으니까 실전편 보다가 잘 모르는 것은 실전편이 아닌 것을 참고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